드디어 봤습니다. 엔딩을. 어쌔신 나우의 엔딩을 봤지만 아직 멀었다고 느껴지는 이 기분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 온 벌판에 할 게 널려가지고 솔직히 저 같은 게임돌이가 아니고 직장 다니시면서 취미로 라이트하게 게임 즐기시는 분들은 이 게임에 빠져서 플레이하다 보면 이거 하나만으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이드 퀘스트도 눈에 보이는 거 해가면서 중후반부터는 메인에 집중해서 쭉 밀어서 45시간 걸렸습니다. 결론은 너무너무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절대 45시간 만에 엔딩을 안 봤을 겁니다. 저는 몰입감 때문에 마지막 보스는 게임을 끝낼 때 제일 마지막에 잡는 타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이드 퀘스트 싹싹 다 긁어먹고 엔딩 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재밌었고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러다 여러분들에게 섀도우스가 잊혀져서 엔딩 리뷰를 써도 소외될까봐 좀 쫄려서 일단 엔딩 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임이다 알려드리고 이제 틈틈이 사이드퀘나 나쁜 놈들 하나씩 쑤시고 다녀야겠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비소프트의 뻘짓으로 인해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고 이미 민심이 돌아서 버린 상황에서 출시했기에 애초에 관심도 주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 게임일 겁니다. 솔직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뻘짓 좀 많이 했지. 저도 오디세이를 너무 감동적으로 했고 예전 유비소프트 광복절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해주고 착한 시절 때문에 애정이 있어서 못 놓고 있었던 거지. 진짜 바랄라, 미라지, 파크라이 5, 프론티어 오브 아바타 정가 예약 구매했고 파크라이 6, 임모탈 피닉스 라이징 요런 건 할인 때 구매했고 스타워즈 아웃로까지 구독제 플레이로 해서 이 모든 게임들 중에서 엔딩 본 게임이 임모탈 피닉스 라이징 뿐입니다. 파크라이 5랑 파크라이 6는 각각 2시간도 안 했고 그 외의 게임들도 10시간 미만이에요.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까 어크 섀도우스 하나 재밌게 한 걸로 성이 안 차는데요? 개빡치네 갑자기. 다음 시리즈도 무조건 재밌지 않으면 안 될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말이 좀 샜는데 지금 엔딩 리뷰 중이죠. 그냥 단점은 야스케 한 명뿐입니다. 근데 이게 주인공이다 보니까 엄청 커다란 단점이에요. 야스케 파트를 많이 줄여놨긴 했고 심지어 야스케 스토리 라인도 상당히 재밌어서 흡인력이 엄청 좋습니다만 플레이할 때마다 어색한 감은 좀 있습니다. 적응이 될 만할 때쯤 해도 그냥 차라리 고우스 사카이진 형님 외모 정도도 좋으니까 일본 남자 좀 날렵한 놈으로 주인공 해줬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또한 이 게임은 디테일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인 야스케 덩치로 인해 완전 흰 K다 보니까 잠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높은 곳도 못 올라가고 지붕에서 속도가 느리고 등등 플레이하기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후반부에 야스케로 성 공략하려고 하면 그냥 적들 다 밀어 제끼면서 해야 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오에로 길 다 터놓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야스케로 바꾸고 와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기도 했어요. 그냥 날렵한 남자 사무라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암살 스킬들 대폭 하향시키고 잠입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줬더라면 훨씬 편리하고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캐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단점은 엄청 크지만 이거 하나뿐이고 좋았던 점들을 또 꼽아보자면 아까 언급했듯이 디테일입니다. 신발 신고 돌아다니다가도 실내로 들어가면 맨발로 바뀌었던 점이나 창 같은 거나 오브젝트들 내 무기로 인해서 파괴될 때도 그 결대로 부서지는 듯한 모습들, 말로만 계절 변화가 아닌 진짜 배경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는 완벽함. 특히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많이 내릴 때가 있는데 이 비 내리는 거에 따른 게임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 원래 있던 기능이지만 암살할 때도 밤 시간대에 가면 훨씬 유리합니다. 졸고 있는 녀석들이 많아서 개꿀 빨 때도 많았어요. 솔직히 이런 디테일들이 없어도 게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이지만 유저들은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소름 돋아 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나 봐요. 물론 이것들도 기본적으로 게임이 재밌어야지만 보이는 것들이긴 합니다. 이번 작은 암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작전을 짜거나 생각한 대로 얍삽한 플레이가 가능한데 최소한의 동선과 경로로 해당 보스만 순삭시키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쳐버린다던가 퀘스트 아이템만 몰래 훔쳐서 달아난다던가 진짜 암살다운 암살이 가능했습니다. 예전 어쌔신 크리드 작품들을 보면 엄청 재밌긴 했지만 암살 시도하다가 들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때려 패 죽이고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입니다 라고 외쳤어야 했는데 이번에 진짜 암살 느낌이 확 나서 제가 잠입 암살 게임 답답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너무너무 재밌게 했고 해본 잠입 중에 최고였습니다. 속도감까지 좋아서 답답함이 없었거든요. 나오에가 앉아있어도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암살이 가능했고 능력치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수리검으로 원거리 암살, 이중 암살 등등 진짜 적들이 본인이 죽는 것도 모를 정도로 쓱싹시킬 수 있다는 쾌감이 정말 죽여줬습니다. 그리고 요즘 게임 중 가장 2025년다운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최적화마저 훌륭합니다.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말 타고 달리기만 해도 시원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올해 재밌는 대작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웠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래픽 멋진 게임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섀도우스가 그걸 충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컷신에서 주인공들의 표정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흡인력이 매우 좋아요. 단순히 스토리
스토리 전체를 놓고 보자면 흔한 스토리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재밌을 만한 스토리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의 전개 과정들과 풀어나가는 연출들이 우리를 흥미롭게 더 궁금하게끔 만들어서 계속 더 진행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점으로 모이다 보니까 평소에 지겹기만 했던 유비식 오픈월드가 설레임으로 바뀌게 되고 필드를 누비며 보이는 자잘한 사이드 퀘스트들도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초에 게임할 때 스토리 감상보다는 전투와 퀄리티 위주를 느끼면서 플레이하시는 유저들에게는 여전히 유비식 오픈월드가 지겹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유비식 오픈월드를 많이 겪어봤지만 스토리가 재미없었던 시리즈들은 저도 스토리를 스킵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숙제로만 느껴져서 매우 재미없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파크라이나 아바타가 특히나 그랬었고요. 제 기준 여태 해본 유비 게임들 중에서 오디세이와 더불어서 가장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고 25년 아직 4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본 올해 게임들 중에서 모논 와일즈랑 같이 가장 재밌었던 게임입니다. 그렇기에 엔딩본 지금도 계속 악의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암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전 오늘도 바쁜 암살단 활동을 위해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